화성 디스플레이와 문화 14강 2차 시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박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한 학기가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정말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 빛이 나오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방학이 되면 이제 편안하게 좀 즐거운 시간들 가지십시오. 화상 디스플레이 문화 제가 가끔 잘못 올렸던 건 또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그 벌로 제가 여러분들 학점을 잘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량 있게 뭐 강의 평가도 뭐 잘해주시면 좋고요. 그거야 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강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듣고 제 음성을 더욱더 듣고 또 얼굴도 보면서 인간적이길 바랬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PPT에 올려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PPT와 얼굴이 동시에 들어간 게 더 나을 것 같긴 했었지만 저도 나름 많이 노력했습니다. 유튜브도 만들어보고 PPT도 만들어보고 등등 여러 가지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화라는 게 엄청난 일이죠. 영화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화라는 배에 타고 그 항해를 끝없이 해 나간다 보시면 어렵죠. 그래도 그거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영화 감독의 역할이고 또 영화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봅니다. 아까 우리가 배역 결정, 캐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배역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리허설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리허설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연기가 발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허설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리허설 스케줄을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훨씬 좋습니다. 배우들이 감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로케이션 스카우팅 많이 이야기했죠. 헌팅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필요한 장소를 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촬영 장소를 고르는 일은 꽤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 또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고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 카르마라는 시나리오로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편 영화에서도 밀양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2, 3주 동안 계속해서 밀양에 갔었고 또 방학 시작하자마자 거의 밀양에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뭐든지 준비가 잘 되면 사실은 쉬우려 보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열심히 하면 시험 볼 때 좋다시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고르기 위해서는 발품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장소를 정하는 데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촬영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장소를 찾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할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종류의 장소를 알만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분들한테 부탁해도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룸사롱을 해야 되는데 룸사롱을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등등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죠. 스카우팅은 영상위원회나 촬영 장소만 스카우트하는 기관은 영화 촬영 장소로 적합한 곳들에 대한 자료를 포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스카우팅 할 때는 영상위원회나 그런 등등을 찾아가서 어디가 좋은지 또 부산 영상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영화를 이렇게 부산에 찍을 수 있게 위해서 로케이션을 자료를 많이 가져다 놨죠. 또 자신이 직접 자료를 명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밀양 가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장소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스카우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정되지 않는 장소들과 사용한 장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장소를 찾을 때는 찍어야 할 특정한 샷에 대해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는 독창성과 상상력을 사용해야 할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감독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할 겁니다. 스카우팅은 촬영 감독과 감독의 의사소통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 찍어야 할 샷이 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장소를 고르는 일도 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이 있게 되는 거죠. 스튜디오 제작인에서 밤낮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까? 방에서 찍더라도 소리가 나지만 스튜디오 안에서 찍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소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실무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우리가 낮에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밤에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낮에 막 공사 계속하고 있으면 그 장소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실무적인 고려사항들을 봐야 됩니다. 촬영 장소의 잡음은 얼마나 있는가? 배경 잡음이 낮은가? 차 소리나 비행기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그 밖에 그 근처에 어떤 한 시끄러운 소리도 있는가? 시끄럽게 지제되는 개가 있는가? 길을 다시 손질하는 공사가 계획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실무적인 고려사항을 통해서 영화를 찍을 장소를 알아야 될 겁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소음이 있게 되면 영화를 거의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찍을 때 비행기 소리만 가도 컷하고 다시 찍게 됩니다. 비행기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영화 찍을 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카우팅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연의 소음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은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소리들은 아주 성가시기도 합니다. 특히 대수롭게 생각하는 새소리도 때로는 사운드 트랙에 심한 방해를 줍니다. 소리를 영향에 녹음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제거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소리가 녹음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만약 그걸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소리가 영화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등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때로는 잡음 없이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잡음투성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잡음을 없이 찍는다는 건 상당히 어불성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리도 그 장소 외관과 마찬가지로 그 장면이 포함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렌즈는 광각으로 찍을 것인가, 가까이서 찍을 것인가, 또 빛이 어느 방향에서 몇 시에 떨어지는가 등등을 보면서 스카우팅을 해야 될 겁니다. 영화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촬영, 조명, 녹음입니다. 촬영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겠죠. 또 조명은 라이팅이라는 걸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녹음은 이렇게 사운드 기자재를 가지고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숙지해야 합니다.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빛은 어디에서 비춰지고, 녹음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등을 알아야 하는 것이 촬영하는 사람 또의 어떤 기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이 영화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사람은 촬영하는 사람이므로 그와 협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촬영 동안 촬영 감독과 꾸준히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헌팅, 스텝 구성과 배우 캐스팅, 리허설, 제작 기획서와 예산서, 제작 여건에 관한 프리프로덕션이 준비되면 영화 촬영을 위해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면 배우가 캐스팅되고 스텝이 구성되고 리허설을 했고 제작 1차들이 준비 다 됐다면 이제 프리프로덕션이 끝나고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슛 하면서 영화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 움직임, 초점 거리 등이 아무렇게나 제시되지 않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혹은 그 공간에 배치하고자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감독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독 역할은 현장에서 어쨌든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영화 감독은 인물들의 이동을 따라다니기 위해
혹은 한 장소에 관객만 들어가기 위해 트래킹 셔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래킹 셔틀을 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라 볼 수가 있죠. 또 프레임 밖에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파노라마 기법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펜으로 해서 쭉 따라갈 수도 있고 달리해서 쭉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킹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달리는 옆으로 쭉 가면서 어쨌든 긴 장면들을 한 컷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동 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셔터 안에서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카메라는 움직임을 멈추고 제한된 공간 안을 인물들이 지나게 하거나 혹은 프레임 안쪽으로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카메라는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찰하는 얼굴의 표현이나 정확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나간 트래킹 셔터나 줌을 사용하면서 프레임을 좁힐 수도 있습니다. 둘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해야 될 겁니다. 작품이 과연 슬픈 분위기의 영화인가 아니면 멜랑콜리한 분위기인가 아니면 또 코미디한 분위기인가 그런 건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해야 될 겁니다. 촬영 전 분석해야 될 감독은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되는데 감독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싶은 것을 다양한 영상으로 표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또 각각의 시퀀스는 몇 개의 씬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씬은 몇 개의 샷으로 나뉠 것인가 또 시간, 장소의 변화, 스토리의 전개와 진전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프로덕션 이야기했죠. 끝나면 콘티에 따라 실제 영화를 촬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화 과정은 프리프로덕션, 그 다음에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뭐라고요? 영화는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은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덕션은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스트 프로덕션은 후반 작업으로 이런 믹싱, 스페셜, CG 등등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을 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카메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다뤄야 하며 조명이나 녹음이나 편집이나 믹싱 같은 후반 작업에 대해서 알고 프로덕션에 임해야 할 겁니다. 영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어느 한 시점에 설치하고 초점거리를 이리저리 맞추고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영화 감독은 숏의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감독은 거리, 프레임, 표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능성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표로 삼은 각각의 대상들의 거리를 결정하고 크기와 관련된 관계 전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 즉 프레임을 정합니다. 어떤 것이 평면에서 투사되는 이미지, 즉 스크린이 될 것인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 셔트를 구성할 때는 렌즈가 있겠죠. 셔트를 만들 때는 렌즈 미리미리수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셔트의 내용은 렌즈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가 틸트나 팬을 함으로써 틸트는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틸트죠. 팬은 옆으로 가는 거겠죠. 상하 좌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셔트의 내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셔트 구성을 촬영할 때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 장착입니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크레인 앞, 또 좌우 수평 이동, 트랙인 또는 트랙 아웃 함에 따라서 셔트의 내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삼각대에서부터 크레인 달리 등이 있게 됩니다. 또 피사체도 피사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겠죠. 배우가 뛸 수도 있고 또 배우가 차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사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단순 셔터들도 보면 되겠죠. 렌즈 이동이 없습니다.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 이동도 없습니다.
또 카메라 장착 장치 이동도 없습니다. 뭐 크레인이나 뭐 달리 그런 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매우 단순한 피사체의 움직임만 있게 되는 것이 단순 셔터입니다. 자, 복압 셔터 우리가 촬영할 때 촬영 현장에서 이야기했죠. 카메라 장착 장치 이동이 없지만 인물이나 피사체 복잡한 움직임이 없지만 펜이 있을 수 있고 틸트가 있을 수 있고 펜과 틸트 복합하는 것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렌즈 이동 및 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복압 셔터는 이제는 펜도 있고 틸트도 있고 펜과 틸트가 동시에 함께 할 수도 있고 펜이죠. 펜, 틸트 동시에 하면서 펜하면서 틸트 쭉 할 수도 있는 게 복압 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 이동, 카메라 이동, 인물 및 피사체 간단한 움직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감독의 역할은 이제부터 뭐 촬영은 했었지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감독의 역할은 좀 넘어갈까요? 그래서 감독이 촬영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셔터의 선택과 각도, 인물 및 카메라 움직임, 조명 등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또 영화는 영상과 사운드로 이루어져 있듯이 배우의 대사, 음악, 음향 효과의 안배에 탁월해야 될 겁니다. 또 배우의 연기 지도입니다. 감독들은 배우와의 각본 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성격 기본 틀을 짜야 되겠죠. 각본은 숙독하고 배우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딩이 필수적이겠죠. 리드 전체 리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티브의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모티브는 영화 찍을 때 영화를 통해 일관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나 형식적 기법이 무엇인가 모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또 영화 연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의 영상을 담고 있는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1.85대 1로 할 건지 2.35대 1로 할 건지 뭐 16대 9로 할 건지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의 어떤 시각적인 자극에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촬영은 피사체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만 촬영이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아마 촬영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어쨌든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촬영은 스토리텔링의 수단이기 때문에 감독은 스토리를 서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피사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 구도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영화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촬영하는 사람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화질과 색칠을 결정하고 광선을 결정합니다. 어떤 화질을 할 건지, 광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등등에서 결정하는 게 촬영 감독입니다. 또 광선을 선택한 다음 화질의 톤을 결정하는 것이 촬영 감독의 역할입니다. 또 배경의 색채와 의상의 색과 모양을 정하는 것이 촬영 감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픈 세트나 로케이션의 촬영 장소를 정하는 것도 촬영 감독의 역할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하이로, 아이로, 로우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증폭시키는 색채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색채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은 특히 빛의 언어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빛에 어떻게 잘 표현하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편집을 한번 볼까요? 영화 편집은 편집 기사가 대본에 있고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편집 기사는 촬영이 완료된 장면들을 완결된 영화를 선택하고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배열을 하는 거죠. 또 시간적 배열입니다. 편집 기사는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샷 바이 샷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화적 리듬과 템포를 조절하게 됩니다. 편집에서는 감정에 따라서 정서적 리듬에 따라서 편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위기나 정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장면은 내적인 리듬, 고유의 움직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외적인 리듬은 각 장면의 시간적 길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저희들이
이거로 마쳤고 14강이란 대여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뿌듯하시죠?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는 지금 오늘 했던 것을 결론 지어보면 프리 프로덕션에서 준비를 잘해야 되고 프로덕션에서 촬영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반 편집이나 믹싱 그런 등에서 잘해서 스크린에 상영될 때까지 수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절차탕마란 말 우리가 인문학 씨가 했었죠. 갈고 쪼고 쪼개고 등등 다듬고 그런 과정들이 거치는 것이 영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그리고 저에게도 박수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